저기, 공유하실 때, 소리 공유도 체크박스에 하셨어요? 소리 공유야? 그러니까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면 네, 또 한 번 누르게 돼 있잖아요. 화면을 골라서. 그때 네. 왼쪽 맨 밑에 보시면 소리 공유라는 체크박스를 하셔야지 비디오에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비디오에 소리 없어요. 아, 그러면 뭐 소리 공유 안 네.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지금 다들 화면 보이시는 거죠? 네, 화면 공유야. 네, 근데 네. 비디오에 소리, 음성이 있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없는 다운로드. 게 더 낫습니다. 혹시 네. 있더라도. 그럴 때는 그 소리 공유 체크박스를 눌러줘야 돼서. 네, 네, 네. 그요. 포맷은 보통 30분 정도 발표하시고 30분 정도 토론하고 끝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안 들어오셨으니까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네. 8번 들어오셨네. 지금이 3시라 한참 바쁘신가 봐요. 조금씩들 늦게 들어오더라고. 거의 조영식 대표도 안 들어오고, 차석근 부장도 안 들어오고. 키 멤버가 누군가 보자. 조영식, 김용훈, 차석근, 서영원. 키 멤버들이 다 안 들어왔네. 자기 발표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는. 시작해도 될 때 알려주세요. 예, 1분 네. 정도 있다가 시작하시죠. 박 대표님, 누구 부르신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박 대표님, 아, 네, 박수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출장 피곤하실 텐데요. 네,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출장 네,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네, 가뜩이나 토실토실한 얼굴이 지금 거의 빵빵해. 사진도 피곤해서 잘 부었나 봐요. 바뀌고, 네, 어디를 연배도 갔다 오셨는데? 계신다고. 핀란드랑 덴마크 다녀왔습니다. 아이고야, 좋은 나라 갔다 왔네. 거기는 춥진 않아요? 아직 추워요. 아직 제가 올 춥구나. 때도 눈 오고 있었고요. 음, 아직 3월이니까. 북유럽이어가지고 아직 춥고, 맞아. 거기는 한 5월 돼야지. 예, 5월 또, 달부터가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작하실까요? 오늘 시작할까요? 아니요.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우리 제가 여기서, 교수님 소리가 좀 조그맣게 들려요. 아, 그래요? 아, 어, 네. 마이크를 좀 더 가깝게 됐습니다. 아, 네네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12월 말부터 이 PLM 연구회 특방 안에서 디지털 트윈 토론을 하다가 세미나 시리즈를 시작했고요. 네. 그 사이에 조영식 대표님, 김영원 실장님, 차석근 부사장님 하셨고, 세 번. 이제 네 번째로 박순희 대표님이 오늘 하시고요. 한 분 네네네. 남은 분이 이제 서영원 교수님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포맷은 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또 한 30분 정도 토론하고 이렇게 한 시간에 끝내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 네네. 저도 그런 취지여서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고객분들이 PLM하고 연동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네, 감사하고요. 이제 시작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RCK 박수진이고요. 오늘 기계제조 메타버스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에 제가 이제 스마트 제조, 그 다음에 자동화 자원에서 발표한 거랑 조금 업데이트 해가지고 공유해 드리고,
어떤 부분들은 너무 보안 사항이라서 또 공유를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는 거를 양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3D 디지털 컨텐츠 제작하는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정 물류 로봇 시뮬레이션 분야인 비주얼 컴포넌트 비즈니스 하고 있고, 오픈 소스 PLM인 아라스 PLM 부분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그다음 디지털 트윈 플랫폼 분야인 넥스트 스페이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경남대학교에서 이제 만들어 주시고 저희 보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셔서 제가 공유해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요즘에 저희가 스마트 공장을 더 넘어가서 뭐 메타버스 공장, 메타팩토리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공장이 있고 미러형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메타버스를 적용한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메타 팩토리다 하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한 활용도는 다양하게 이제 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SAP 자료이긴 한데, 지금 이제 대부분 보면 설계는 설계대로, PLM은 PLM대로, ERP는 ERP대로, MES는 MES대로, 뭐 오퍼레이션대로 대부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필드에 가서 보면 여전히 또 별도로 놀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시각화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연동이 다 되는 것 자체가 그 제조에서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일 거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제점들은 어떤 거가 있냐면, 태그 데이터만 활용을 해서는 시각화하는 데 또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연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기종 간의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제조 데이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 가상화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지 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하이브리드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실감형 3D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콘텐츠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현실 세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지금 이제 제조 현장의 메타버스 쪽으로 활용이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데에는 다양한 형태의 요구나 필요도가 있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필요도가 계속 만들어져 있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가상화도 필요하고 문서 연결도 필요하고 캐드 데이터들도 필요하고 자산 연결도 필요하고 IoT 센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동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3D, 4D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현재는 뭐 ND까지도 구현이 가능하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물에 대한 데이터도 관리돼야 되고, 그 띵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필요하고, 띵과 관련된 문서도 관리되어야 되고, 자산 데이터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뭐 사진이나 CAD나 BIM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AR, VR, MR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활용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 다른 해상도의 그 비주얼 데이터들이 같이 이제 묶여서 활용이 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가능할 때 우리가 이제 뭐 ND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사진 촬영, 뭐 레코딩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카이에 KF21에 3D 기술교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 3D 기술교본 프로젝트는 PLM에 있는 3D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그 ILS 사업부, 기술교본 만드는 사업부에서 S1000D도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매뉴얼 방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에 3D 교범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 플래닛 위트니에서 3D 기술 교본으로 엔진을 어떤 식으로 그 유지 보수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 그 엔진이 이제 조 박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엔진이 비행기에서 거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엔진을 수리, 유지, 보수하려고 할 때 엄청난 시간과 비용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3D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거나 확인하시고 교체 작업에 들어가실 때 훨씬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담지는 못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 KF21 영상도 저희는 데이터를 하나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냥 렌더링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PLM하고 연동돼서 3D 컨텐츠가 활용이 되는 거는 이렇게 기술 교본들 같은 경우에도 PLM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변경되는 것들 다 반영해서 3D 기술 교본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하고 별도로 또 저희가 4D 시뮬레이션의 시각화 부분을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가지고 했거든요. 이거를 4D 시뮬레이션은 그 테스트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에서 그 관리되는 설계 데이터를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경량화해서 전 기체를 다 띄워놓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뭐 LRU 부분만 확인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 띄어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데이터 같은 경우가 되게 무겁기도 하고 활용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을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에서 가볍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한꺼번에 변경을 시키고 한꺼번에 가볍게 변환을 시키고 변경된 부분들은 또 바로바로 PLM과 연동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에서 4D 시뮬레이션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으로 DMU 부분으로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선택하셔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게 레코딩이 되고 있어서 그 교통공사나 메트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술 교범이나 아니면은 뭐 서비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다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360도 VR을 같이 만들어서 뭐 그 위치별로 어디에 어떤 부분이 고장이 예측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위치에 필요하면 뭐 페이퍼로 되어 있는 기술 교범을 띄우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3D로 되어 있는 기술 교범을 띄우기도 해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모든 부서들하고 연결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영상은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고 SAP에 있는 그 데이터, 자산 데이터들이랑 연결을 해서 서플라이어 어널리시스 환경도 꾸밀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코스트, 퀄리티, 그 다음에 온타임의 딜리버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각각의 부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거는 이제 서플라이어들의 위치이거든요. 위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심지어는 뭐 우리가 그 패널 하나를 교체를 해야 된다 했을 때, 뭐 A라고 하는 서플라이어가 만든 패널이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로 3D 데이터를 끼워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형상을 경량화 시켜 놓은 거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뭐 SAP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었든 아니면 다른 시스템들을 연결을 했든 시스템하고 실제 3D 데이터가 연계돼서 보여드리는 그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디지털 매니팩처링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중에서 비주얼 컴포넌트라고 하는 제품이 요즘에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데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는 기존의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하고 다르게 물류 시뮬레이션이랑 설비 시뮬레이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메릿이 있어서 예전에는 되게 물류 시뮬레이션 따로 설비 시뮬레이션 따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사용하기 쉽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분들이 쉽게 아웃풋도 보실 수 있어서 많이들 찾아주시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만 있으면 사실은 요즘에 얘기하는 우리가 메타버스나 뭐 메타 팩토리 뭐 이런 데에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OPC UA 서버를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요. 여기 보시는 뭐 스테블레나 지멘스 거 코카 OLP나 유니버설 로봇,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VR, 타누, 백오프, 단넷 API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인터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디지털 트윈 적용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요. 지금 이제 FBX 익스포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 이제 메타 팩토리를 셋업을 하시면서 유니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유니티는 제조 팩터가 없어요. 제조 팩터가 없어서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시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국내 고객이 요청을 하셔서 유니티에 플러그인 할 수 있는 FBX 익스포터를 개발해서 이미 탑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디지털 트윈에서 되게 중요한 MQTT 또 저희가 이제 곧 출시될 예정, MQTT 통신하고 연결도 곧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뭐 미쓰비시, 야스다와 나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추가가 될 예정이고 국내 두산 로봇도 다이렉트로 인터페이스를 완료해서 그다음 그 버전에는 플러그인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자율주행 로봇이랑 시뮬레이션 엔진을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최적화된 물동량을 산출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8 곱하기 8 곱하기 8 박스 적재 대차의 최대 입고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얼마 정도 처리가 가능한지, 그러면 AMR의 피로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산출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거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이제 PLC 데이터들이랑 바로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로 한 AMR 대수도 측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또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 양방향으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렛 인풋, 아웃풋 통신을 통해서 PLC하고 AMR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연결을 해서 실제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의 AMR 관제 시스템, MQTT를 통해서 AMR 관제 시스템을 연결하면 에뮬레이터 구현하는 게 가능한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에뮬레이터를 구동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보통 이제 PLC가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 있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실제 이게 고객 사례인데요. 로직을 잘못 짜서 특정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두 개 연속으로 같은 라인에 공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에러였는데 로봇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연속으로 들어오는 물품 중에 뒤에 물품이 공급되지 않고 센서에서 멈춰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연동을 해서 에러 사항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검출하고 PLC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요즘에 되게들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실제 하나가 뭐였냐면 PLC 로직 중에서 시운전할 때 로봇이 행동 시작 신호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PLC에서 이미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0점 작업을 안 하고 0점 작업을 안 하고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경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원래 상황하고 다르게 이제 동작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다른 뭐 자동화 설비나 다르게 반응한다면 사고가 일어날 발생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랑 저희가 PLC를 다이렉트로 연동을 해서 문제점을
에러 사항을 검출하고 PLC를 수정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을 파악을 해낸 거죠. 저희 회사에 그래서 PLC랑 로봇을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고객분들이 오셔서 직접 연동돼서 그 작업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실제로 이거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비주얼 컴포넌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신 건데요. 국내 X사에 빅데이터 기반의 제조라인 물류 운영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였고요. 여기에 이제 비주얼 컴포넌트는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실행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다 여기 보시면은 제품이나 공정 물류 데이터들 뭐 계획 데이터, 제조죠. 제조 라인 데이터, 예측 KPI 이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를 이제 분석도 하시고 데이터 셋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엔진에 적용을 해보고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디지털 트윈을 비주얼 컴포넌트로 만들었고 생산 속성이나 현장 정보를 동기화시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이제 예측하고 KPI를 예측을 해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데모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서비스 플랫폼에다가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고 거기 이제 기존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은 그 APS 데이터를 뭐 편집하고 하는 화면인 거죠. 편집하는 화면이고 네, 이런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취합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예전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CD 학회에 한번 학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있는 데이터들, 정보들을 시뮬레이션 쪽에 받아들여서 테스트해보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검증하고 진단하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 그 아라스PLM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쪽에서도 PLM하고 연동을 되게 많이 또 요청을 하세요. 근데 그걸 보니까 예전에도 CA가 한참 그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관련해서 PLM하고 연동도 되게 많이 요청을 하셨잖아요. 이제 라인을 다 만들고 라인이 버전별로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PLM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잘 조합을 해서 또 이런 시뮬레이션에 연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PLM하고 연동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아직 오픈할 수 없고 나중에도 오픈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저희 고객사에서 PLM 데이터 연동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그 컨셉이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건 고객이 허용을 해주실 때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아라스 PLM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라스 PLM은 오픈소스 PLM이에요. 오픈소스 PLM이라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서브스크립션을 제외하고는 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서 근데 뭐 저도 이제 PLM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 기능이 아주 훌륭합니다. 제품 자체가 아주 훌륭하고 지금 이거는 그 오픈소스 PLM을 가지고 아예 MES를 만든 거예요. 시스템을 아예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 ERP 발주 내역을 실시간으로 인터페이스해서 해당 목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구매나 입고 상세 내역 조회를 할 때 팝업창이 뜰 수 있도록 해주고 생산 정보 연동을 해주고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보안 사항이라 못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PLM을 가지고 MES 시스템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미 이런 그 만들어진 ME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가 10군데가 넘는다 하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 PLM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뭐 프레스 1호기에서 몇 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프레스 2호기에서는 몇 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각 라트별로 어떤 부분에 상태 오류가 발생하는지 하는 부분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그 아라스 PLM 가지고 구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프트웨어 중에서 넥스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넥스트 스페이스는 클라우드 위에서 구동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3D 모델 데이터, 2D 데이터, 자산 데이터, 뭐 맥시모가 됐던 SAP 데이터가 됐건 연동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 올려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솔루션,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 그 고객사 중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에 종사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렇게 골치 아파 하시는 거가 워낙 복잡해서 P&I하고 3D를 연결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은 P&ID하고 그다음에 3D하고 어떤 식으로 연동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D는 스캐닝 하신 걸 쓰셔도 되고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경량화시켜서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 나오는 3D 데이터는 IFC 데이터를 읽어드려가지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뭐 3D 데이터와 이제 P&ID가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데이터 세트를 이제 링크를 해주는 거죠. 서로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링크를 해줘서 작업을 하는 거. 이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P&ID랑 연결해가지고 3D랑 보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예 모듈화 되어 있어서 고객분들은 사용하기 쉽게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넥스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그 뭐죠?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사용하고 있는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도 ISO 15916으로 뽑아내는 엑센플랜트도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엑센플랜트도 국내에 총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간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뷰랑 연결하는 거, 다양한 시스템이랑 연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리시죠? 서로 목소리는 시끄러운 애들이 들리고 안 들리게 하려고 그림만 비디오 소리는 안 보시라고. 들리고요. 박 대표님 소리는 잘 들리고 비디오 소리는 안 들리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네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기간 시스템 연계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시스템을 연동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뷰 자체를 구조화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뷰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연결된 사례이거든요. 아까 비주얼 컴포넌트도 유니티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도 이미 플러그인 모듈이 있어서 그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자동 완성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객분들이 내 차가 어디까지 지금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IFC 데이터를 읽어드려가지고 그 엔비디아랑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뭐 각각에 대한 필요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러그인을 가능하다고 하고 이런 형태의 그 비디오를 받았는데 저도 필드에서 이제 워낙 많이 경험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엔지니어들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시켜봤더니 이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퍼포먼스가 그 엔지니어가 아니고 영업사원 노트북에서 띄워가지고 보는데 이 속도가.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에서 만들었던 설비 유지보수 3D 매뉴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 문서도 보여질 수가 있고, SAP의 또 어셋 정보도 연결될 수 있고, 생산 설비의 정보도 연결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언리얼 엔진에 올린 거거든요. 언리얼 엔진을 올려서 맵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소로 가게 되고요. 그 장소에 가서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또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 확인해 드릴 수가 있죠. 언리얼, 세슘,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다 연결이 가능하고요. 이건 넥스스페이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 소프트웨어이고요. 아까 이제 비주얼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유니티하고 엔비디아의 플러그인해서 실제하고 비슷하게 똑같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구현을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하고 잘 계시네. 안 들, 잘 안 들려요? 네. 조금 크게 해주시면. 크게? 어, 네. 저기 스피커를 좀 올리시면 어떨까? 아, 네네. 잠시만요. 네, 제가 올려볼게요. 네. 딴 사람들은 또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구현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셔서 아주 여러 네. 가지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손들기 하신 분 아직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안이라서 못 보여드리는 네, 게 있고요. 예, 이제 실제로 그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메타팩토리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예, 이제 진행 중인 거 말고도 나중에 공유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유상무님 자, 손 드신 분이 한 질문하십시오. 분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하고 AI 쪽 관련된 서비스하는 업체를 만났는데, 이제 저 따로 좀 말씀드릴 게 굉장히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아, 네네. 제가 이제 저랑 페이스북 친구분들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제가 이제 출장 갔다 왔잖아요. 출장을 유럽으로 갔다 왔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엄청 핫한 BMW 사례는 사실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트윈이 구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70명 이상 이 인력이 투입이 됐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렸고, 백단으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네. 뭐의 디지털 트윈 구현하는데? 그 BMW가 엔비디아랑 디지털 트윈 구현했다고 공장을 아니면 엄청나게 지금 자동차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공장을요, 아니면 자동차를? 공장을요. BMW 공장을 디지털 트윈을 네네. 엔비디아랑 했는데, BMW 공장을 디지털 트윈화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70명이 넘게 투입이 되고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네, 우리 PLM 하시는 분들끼리 인포메이션 공유하려고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유상무님이 근데 엔비디아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비주얼 컴포넌트는 이미 엔비디아 플러그인이 있고, 그리고 그 넥스 스페이스도 엔비디아 적용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제조 쪽의 그 메타버스
메타 팩토리를 구현을 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엔비디아가 활동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국내는 유니티가 더 핫하긴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니티가 더 차석금, 핫한데 저희 고객사 중에서 저희가 이제 FBX 플러그인, 키네마틱스 포함된 플러그인을 만든 이유는 유니티는 그런 게 없어서 그 생산 쪽에 엔티티가 없어서 다 만들어 넣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 FBX 키네마틱스가 포함된 FBX 익스포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실제로 그 유니티 싱가폴이 메타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출판 비즈니스 하고 있는 비주얼 커머넌트를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네. 최경화 네. 국장님이 저 채팅방에다가 네. 엔비디아가 BMW 그룹이 가상공장 구현 및 디지털 투어에서 링크까지 보내주셨네. 네네. 감사하고요. 공유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석금 부사장님이 손들기 하셨으니까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박 대표 지난주에 핀란드에 있지 않았어요? 코펜하겐. 네. 핀란드 갔다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지금. 고생 많습니다. 이거 우리 네. 거 위해서 감사합니다. 공유하시느라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부사장님, 잘 안 들려요. 아, 죄송해요. 예. 제가 문제가 있나요? 네, 어,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이크 스피커를 좀 제가 큰 키우세요, 소리로 좀 볼륨을. 하겠습니다. 예, 용서하십시오. 스피커를요? 저기, 스피커 지금 볼륨을 최대로 키우시라고. 해놓긴 했는데. 저, 제가 좀 크게 얘기하죠. 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코펜하겐하고 핀란드 소식은 내가 잘 들어서, 저거 하시고, 네. 제가 고생하셨고요. 헬싱키랑 코펜하겐 다녀왔습니다. 부럽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길게 얘기하는 거 짧게만 한 두 가지만 궁금해요. 아까 그 다이나믹 데이터는 대개가 SAP나 맥시모 얘기도 하시네. 맥시모 데이터 받아가지고 했다라는 게 하는데, 특히 제가 요새 최근에 그 핫 이슈로 얘기하는 그 AAS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주로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MQTT 가지고 연결을 하시네. 나는 솔직히 그게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AAS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거 어떤가라는 거 하나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질문이 다 끝나셨나요? 두 개. 아니에요, 두 개. 하나는 AAS에 네네네. 대한 게 뭐냐. 지금 이쪽 우리 무슨 회사예요? 여기 지금 하시는 디지털 LCK. 트윈, 오케이. 회사의 그 AAS의 포지션이 뭐냐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이나믹 데이터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렌더링 이거 시스템은 이미 옛날서부터 굉장히 아시기 제가 40년 전에 에반스 앤드 셔틀랜드라는 회사가 있어서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 교수는 조형석 박사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반 그 선덜랜드가 그래픽스의 선두주자였죠. 원래 헤드. 오타에서 만든 역사적인 회사입니다. 거기가 비행기 시뮬레이션 만드는 회사, 헬리콥터 시뮬레이션. 자, 그런 걸부터 얘기하면 이게 그림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게임하는 친구들 요새 해가지고 다 그러는데 저희는 중요한 게 그것을 공장에 어떻게 생산성이나 이런 데 올리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배를 만드는데 이거 안 하고 디지털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 보느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래서 뭔가 남들과 경쟁력을 갖추느냐.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솔직히 얘기해서 디지털 트윈 하는 거 보면 다 꼼 놓고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좀 틀릴 수 있어요. 꼼 놓고 수놓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는 AAS 관점, 하나는 렌더링 하는 거에 대한 디지털 트윈의 어떤 속임수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ROI 관점에서 뭘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를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요거 네. 이상입니다. 제 질문 요 두 가지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음, AAS랑 MQTT가 그러니까 MQTT 통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한데, 뭐, AAS 같은 경우는 생산 쪽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준화시키고, 그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실제로 트윈에 줄 수 있을지 하는 연구 개발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민 사항들은 뭐냐면 어차피 이것도 통신이잖아요. 통신이라서 통신에서 오는 딜레이가 없을 수는 없어서 최대한 통신에서 오는 딜레이를 줄이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데이터들은 최대한 표준화를 시켜서 그 필요한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들이고요.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제 이런 AAS나 MQTT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똑같이 만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왜냐면은 이게 데이터가 다 있어도 통신도 제대로 안 되고 퍼포먼스도 안 좋고 막 이래서 이제 불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좋아져서 실제로 뭐 0.3초 안에 4,500개의 시그널을 주고받고 다이렉트로 주고받고 하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MQTT 통신으로 에뮬레이션까지 하려고 하는 게 가능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질문 정말 그게 짧은 아니고, 시간 안에 사장님, 제 질문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 회사는 우리가 MQTT하고 AAS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봐야지. 전혀 다른 아까 그 거죠. 네. AAS를 통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AAS 하는 사람 MQTT를 통신이라고 안 해요. 통신이라고. 그 사람들은 통신이라고 안 한다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니까. MQTT는 저희는 통신이라고 네, 얘기하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는 네네. AAS 얘기하는 거거든요. AAS. 그거를 통해서 트윈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질문은 MQTT에 대한 거는 방향성이 더 맞다고 봐요. 통신이라고. 네네네. 근데 AAS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하는 회사는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 아, AAS는 디지털 트윈을 가기 전에 아까 이제 저희 사례 중에서도 보면 ERP 데이터도 있고 설비 데이터들도 있고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셋으로 만들어져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빨리빨리 그 효율적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우리가 트윈에다가 전달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AAS로 데이터셋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커다란 디지털 트윈의 하나의 기술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순영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답변을 AAS 관련해서는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예, 뭐 자전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답을 좀 설명드리죠. 그리고 두 하여튼 번째로 예, 예, 이제 예. 렌더링하고 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은 그래픽이나 뭐 GPU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사실은 꼭 똑같이 구현을 하거나 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시대에 2D만 가지고도 우리가 쟁이다, 우리는 전문가다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점점 은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CX 레벨의 분들도 이제 눈들이 엄청 높아지셔가지고 웬만한 현실하고 비슷한 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투티어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CX 레벨들의 실물하고 똑같은 걸로 우리가 보고 모니터링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해보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나, 그 다음에 2D나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를 보는 거 자체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고, 저는 두 가지로 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예전만큼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예전만큼 3D를 렌더링을 해가지고 실제처럼 보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다. 답변이 됐을까요? 돈이 뭐가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돈이 되는 게 돈이 뭐예요? 막,
돈이 많이 안 드는 제품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돈이 돼야죠, 나한테. 아, 그게 그게 이제 돈이 궁금하죠. 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가사의 전 시장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돈이 되는 걸 만들 수 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뭐냐면, 요즘에 저는, 글로벌하게 공장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뭐냐면, 출장들을 많이 안 가도 우리가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것들도 충분히 지금 구현이 얘기하시는 가능하니까 거는, 지금 돈이 얘기하시는 되죠. 정량적인 얘기야, 정량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적인 얘기고, 아, 정량적인 거는 저희가 네. 나중에 그 수치 데이터가 있으면 공유해 드릴게요. 당연히 다 있거든요. 수치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MES 구축한다 그러면요. 네네네. 생산성이 최소한도 60%, AI 쓰면 뭐 8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아,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는 이제 워낙 다양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했을 때 뭐 전체적으로 몇 프로는 아니고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이랑 시뮬레이션이랑 연결했을 때는 이 정도의 ROI. 그 다음에 또 아까 클라우드 위에 디지털 플랫폼 위에 올려서 우리가 그 관리하고 모니터링 했을 때는 뭐 어느 정도의 ROI.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톡방에 컨퍼런스 콜 끝나고 취합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네. 차 부사장님 조금 이따 또 다시 하시고 조영식 대표님 또 손 드셨으니까 말씀하시죠. 아, 잘 봤고요.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니까, 뭐,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것 같고, 또 뭐, 옛날에 오래 하셨던 분들은 또 뭐, 이거 옛날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연장선이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까 프로토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여러 데이터를 어떤 통로로 가져가다가 서로 사용하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 그 룰을 해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 룰을 이 패키지 RCK 패키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분 후에 뭐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오나 이런 룰 전체적인 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 두 개가 없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가 발전하려면은 그 두 개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구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것인가와 그 소통이 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 액션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AI를 쓸 건지 아니면 뭐 룰 베이스를 쓸 건지 뭐 그걸 어디다 저장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거가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박사님이 이제 워낙 이 분야에 오래전부터 전문가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옛날부터 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뭐 가상화하고 하는 거 다 진행이 됐었던 거 맞는데, 예전에는 뭐 센싱 정보를 빨리빨리 취합하는 것도 느리고, 그 다음에 그래픽화를 이렇게 퀄리티 고퀄로 하는 것도 느리고, 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점점 해결이 되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조금씩 현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프로토콜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지금 어떤 통로로 데이터를 취합해야 되고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 이제 이거랑 다른 거 설명을 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PLM 연구회잖아요. PLM 연구회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구현을 할 때, PLM에서 데이터를 잘 조합을 해서 구현을 할 때 연결해주자 하는 사항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PLM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셋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이 데이터셋 중에서 일부만 또 가지고 와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PLM에 다 있잖아요. PLM에 다 있으니까 조합해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PLM의 연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4D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PLM에 있는 설계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서 정형화시키고 뭐 서버 어세이별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은 서버 어세이별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시킨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내부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부분에 데이터가 어떤 다른 시스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 데이터가 PLM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PLM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시각화, 4D 시뮬레이션에도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그 후반부에 설명드렸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톨로지로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의 버전이 똑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버전을 PLM에 있는 버전도, 그 다음에 ERP에 있는 버전도, 디지털 트윈에서 사용하는 버전도 다 동일한 버전으로 온톨로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컨셉은 다 있었습니다. 네.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차석근 부사장님 더 말씀하실 거예요? 손은 저 내리셨네. 됐습니다. 예, 저 됐, 아, 예. 아닙니다. 예. 뭐 할 얘기는 많은데 뭐 이 네, 정도로 하시죠. 딴 분들도 있으니까 별도로 뵙고 얘기하시죠. 그러시지요. 네.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조금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조영식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하셨으니까 프로토콜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까 우리 차 부사님 얘기했던 통신, 뭐 MTQQ, PLC 연동, AAS, 다이나믹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반영 다 그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같은 덩어리로. 그러니까 현장에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이 렌더링된 이 디지털 모델 또는 디지털 트윈하고 갖다 붙일 거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 데이터가 올라오면 시뮬레이션에서 뭐 판단을 해서 제어를 하고 결정도 해야 되겠죠. 예. 이런 여보세요? 얘기들이 예, 잘 안 들리세요 아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옛날 답변 용어를 드릴까요? 쓰면 네? 교수님이 정리하신 거죠? 예,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다른 용어를 사용하셔서 듣는 분들이 네네네. 혼란스러우실까 봐 다 비슷한 용어들이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덩어리는 뭐가 있냐면 지금 렌더링이라는 말을 쓰시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셨는데 옛날 용어로 쓰면 DMU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모컵. 예. 네네. 그게 지금 디지털 트윈의 가시화 렌더링 그 덩어리에 해당되는 것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컬러풀하고 멋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옛날보다 고퀄리티로 렌더링이나 가볍게. 디지털 모컵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디지털 모컵이 잘 만들어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장 데이터를 우리 아까 통신이나 소통이라는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써서 또 MTQQ든지 PLC 연동이든지 그 데이터를 가져 올라와서 시뮬레이션에 반영하면 그것이 디지털 트윈의 큰 좋은 새로운 다른 데서 못했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 뭐 더 추가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네.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표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제가. 기준 제가 같은 거 세워서 제가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조금만 1분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잠깐만 차 부사님 잠깐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정리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비슷한 개념을 서로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그걸 저는 정리를 해서 좀 표준적인 개념과 용어들을 정리해 보고 싶다. 예, 그게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 됐고요. 차 부사님 말씀하시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제품에 대한 부분을 볼 거냐, 생산 기술에 대한 부분을 볼 거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을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꾸로 이 PLM, 저 원래 CAD/CAM 하던 사람인데 PLM 하면서 굉장히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아까 꼼 놓고 서 놓다는 표현이 이제 저는 이제 좀 제 용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도입을 해서 현장의 데이터들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AAS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 기억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반대로 가면 AAS를 굉장히 공격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이제 AAS를 보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은 파트 하나 부품, 설계 부품서부터 폐기까지를 전부 표준화시키겠대요.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얘기해서 거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AAS 이꼬로 디지털 트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조금 너무 나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PLM 하시는 분들이 조금 먼 거리에서 좀 잘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도 옛날에 CAE하고 이 엔진 다이나모 이제 설계하고 막 할 때도 나온 건데 엔진 쪽에 우리가 나온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받느냐가 엔진을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만큼 엔진을 잘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서 좀 그렇긴 그런데 어쨌든 현장의 데이터들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기한 게 그거를 OM2E 관점에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뎁스를 얼마만큼 가져가는 거는 우리한테 AAS까지 뎁스를 깊이 가져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ROI 관점에서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 정도를 조금 더 살펴보고 PLM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장 가동화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MES 하는 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중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말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1시간에서 4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박 대표님이 마무리 발언 하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더 많은 걸 공유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보안 사항들이랑. 그리고 이제 차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중요한 거는 현장이나 PLM에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취합이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트윈에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컨셉들이 점점 더 현실화돼 가고 있는 거가 저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진 대표님은 비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를 자주 해서 실시간으로는 보여주시니까 예? 공유는 못하지만 보여주시는 걸 하시니까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재미난 영상이랑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네, 기회에 제가 또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일정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미나는 없습니까? 다음은 저 서영 교수님이 여기 들어오셨네. 서영 교수님이 어디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이구만.
콧구멍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동 중에 들었습니다. 예. 지금 박 다음 대표님 수고 세미나 많으셨어요. 언제 하냐고 그러는데 서영 교수님이 하여튼 남아 있는데요. 저랑 따로 해서 시간을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미나는 며칠 정도 하나요?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서영 교수님이랑 저랑 정화가 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와주시면 됩니다.